안녕하세요, 마니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니의 라디오 첫 영상입니다. 가끔 제 라이브 영상을 켜두고 그림을 함께 그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만들게 된 컨텐츠예요. 이번 주제는 처음 그림을 그리게 된 이야기였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컨텐츠이니만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첫 페이지를 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주제에 구독자분들이 보내준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이분은 익명으로 언급을 부탁을 하셨던 분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엄청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많이 우는 성격이었던 터라 애들에게 만만하게 대해지기 십상이었고 저 역시 그런 제 성격이 싫었어요. 세일러문 역시 저처럼 많이 울고 덜렁이는 중학생 여자아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변신을 하게 되면 악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멋진 영웅이 되었고 저는 그걸 보고서 이런 나도 변할 수 있을 거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용기를 주는, 감동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림 쪽으로 진로를 가고 싶었지만 입시미술을 준비한 언니가 재수를 하게 돼서 부모님께 강력한 반대를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림을 놓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야매로라도 꾸준하게 그렸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돈을 벌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나이가 돼서 준비하고 제대로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고 시작하는 중입니다. 이런 제가 그림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을 읽고 마음이 참 뭉클하면서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참 단단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이제 다른 형제 학업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꿈을 접어야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지 못하고 방과 후에 이제 미술실에서 종종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결국 대학은 미술과 관련이 없는 곳으로 진학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소식이 끊겨서 어떻게 지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마지막에 봤던 모습이 앞으로 꾸준히 계속 그릴 거라고 나는 그림 그릴 때 너무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읽고 유난히 그 눈이 맑았던 그 친구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일단 스스로 벌어먹여서 살리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는 것도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꿈을 향해서 막연하게 달리는 거는 조금 힘든 때가 올 거거든요. 좀 자주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의 기초를 쌓으시면서 그림의 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10년 전보다 그림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직업을 정하세요 이런 건 아니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이 어떤 것을 할 때, 이를테면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도 일러스트를 그리는 게 즐거운지 만화를 그리는 게 좋은지 혹은 그리고 보여줄 때 훨씬 더 행복감이 큰지 제 경우는 가르치는 것이 생각보다 저한테 큰 행복감이라고 해야 되나? 고향감을 많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자 그림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어떤 부분에 가장 행복감, 충족감을 느끼는지를 스스로 조금씩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찾아가면서 그림을 지속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수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마니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그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림이 좋아지고 더 잘 그리고 싶다는 욕구가 생각날 때쯤 저와 옆반 친구는 함께 대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제 그림과 친구의 그림을 비교해보니 제 그림이 너무 초라하고 이상해 보였어요. 한동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우울해 있었습니다. 언니가 아이패드를 샀을 때 그 아이패드로 처음 디지털 그림을 그려보았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액정 타블렛을 사고 중학교 2학년이 된 지금까지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꿈을 키워나가고 있답니다. 성적 때문에 우울할 때 그림을 그리면 기분이 나아졌어요. 저는 친구들이 내 그림을 칭찬해 줄 때, 미술 수행평가 점수가 잘 나왔을 때, 그림으로 상을 받았을 때, 그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남몰래 노력했던 것들을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마니님처럼 멋진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 있겠죠?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이 넘치는 사연이었어요. 정말 읽으면서 발을 동동동 굴렀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그림 그리는 거를 보고 저 친구 진짜 잘 그리네. 나도 잘 그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하면 할수록 마냥 즐거울 것만 같았던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속상한 날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그림에 진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림도 그만큼 나에게 보여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영님도 그런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그림이 또 아쉽고 좀 초라해 보이고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그냥 그리는 것만이 답이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또 그러다 보면 좀 지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수영님 사연처럼 그림으로 상을 받거나 뭔가 점수가 좀 높게 받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지표가 되어주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그려도 되겠구나. 나는 좀 그림이랑 잘 맞는 것 같아. 막 이런 어떤 생각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어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영님 이야기가 정말 무척 공감이 되었고요. 저한테 이제 언젠가 저처럼 멋진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 있겠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물론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보다 가능성도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열심히 배우고 마구마구 흡수하고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영님만의 이런 루틴을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사연은요. 익명으로 언급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사연 읽어볼게요. 저는 그림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그때부터 진짜 많이 그리기 시작했어요. 6학년 때는 그림을 그리고 그걸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사진을 찍어서 자기 부모님께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잘 그리셨나봐요. 그쵸? 그래서 그 친구 부모님이 저 그림 진짜 잘 그린다고 칭찬해 주셨을 때 그때랑 다른 친구한테 보여주니까 진짜 네가 그린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 쾌감과 짜릿함이 너무 좋고 그때 자신감을 듬뿍 받아서 더 잘 그려보겠다고 그림 진짜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인체 공부한답시고 크로키 같지도 않은 그런 크로키도 해보고 친구들이랑 주제를 뽑아서 그림을 그리고 서로 보여주고 그렇게 하다가 그림을 한동안 쉬다가 이번에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요즘 저만의 그림체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방학 동안 크로키 제대로 공부하고 해보려고요. 진로가 미술 쪽은 아니지만 하고 싶은 걸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라 그림도 끝까지 할 거예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너무 에너지 넘치고 귀여운 사연이죠. 이게 글로 보는 건데도 글을 쓰시는 분들의 이런 성향이 보여서 무척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하고 싶은 거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추진력이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은데 이게 초보 때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되는 계기가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도 크지만 주변의 인정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짜릿함. 정말 잘 그렸는데 할 때 그 짜릿함 더 느끼고 싶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을 취미로 즐기면서 내 그림을 아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 재밌게 그림 그리시면 좋을 것 같고 화이팅입니다. 방학 동안 크로키 몇 장 하기 막 정해놓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그리세요. 자, 다음 사연은 나르실님이라는 분께 온 사연인데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먼저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리려고 여러 교재들도 사고 연습을 해보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데요.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아무거나 그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림이라고는 스틱맨밖에 못 그렸지만 그래도 열심히 상상화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그린 후에 선생님이 쭉 돌아보시고는 제 그림도 보시더니 가지고 가셔서 칠판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장 잘 못 그린 그림 중 하나라고 하시면서 뭐가 안 좋게 된 것 같은지 구도, 묘사 등 그게 무엇이든 짐작되는 걸 아이들에게 발표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못 그린다고 아이들이랑 같이 망신을 주신 거죠.
그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직장인이 된 지금까지 기억나는 걸 보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항상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는 생각만 하다가 서점에서 실습 교재도 사고 마니아트 채널도 보면서 조금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마니아트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 나르실님의 이 사연은 읽고 좀 머리가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정말 교육을 위해서였다면 다른 좋은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일화였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저도 입시를 할 때 교육이라는 포장을 한 어떤 학생 망신 주기, 상처 입히기 이런 체벌 같은 게 있었거든요. 특히 제가 입시할 때 무서웠던 건 이 실기 전임 선생님이 이제래 이제 시험 본 고3들의 그림을 가득 세워요. 그럼 거의 벽면이 가득 찼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쫙 펼쳐놓고 나서 미완성작을 손이나 발로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젤이 넘어질 만큼. 근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완성 못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이제 막연한 공포감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나이가 좀 더 이렇게 한 5살 이렇게 좀 먹고 나서 이게 선생님이 공포감을 조성하고 교육이라는 어떤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한 폭력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요즘 이런 학원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워낙 옛날에 입시한 사람이기도 하고 주변에 들어봐도 이런 경험이 막 굉장히 흔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한 장의 그림을 완성하는 방법을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보다 공포감 조성하고 망신 주는 게 좀 쉬울 테니까요. 근데 그게 좀 참 씁쓸한 현실이죠. 그래서 나르실 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때 충격을 이겨내면서 좋아하는 그림을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뭐든 좋아하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찾고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르실 님한테는 이 그림이 정말 인연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차근차근 다시 만난 이 인연을 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넘어가 볼게요. 다음 사연도 이제 익명으로 사연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현재 그림을 독학으로 배우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림을 그릴 때마다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그리는 그림을 보면 친구들은 그림을 시작한 지 별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이나 잘 그리는데 저는 그에 비해서 잘 그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 친구들도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그 정도로 예쁜 그림이 나오는 건데 항상 친구들의 그림과 제 그림을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런 생각 그만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요즘 반무태와 반실사를 도전하고 있는데 아직은 너무 어렵네요. 유유. 어떻게 하면 반실사, 반무태 실력이 늘 수 있을까요? 그림을 계속 그려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네요. 그리고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하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사연 신청은 처음이라 내용이 이리저리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죄송해요. 죄송하긴요. 그리고 항상 좋은 시간 보내세요, 마니님.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비교를 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그림에 공을 들였으니까 잘 그리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진짜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주변의 그림쟁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연 보내주신 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안심이 좀 되시나요? 다들 불안의 크기와 빈도 이런 게 좀 다를 뿐이지 마음은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게 좋은지를 이제 터득한 사람이 있고 터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나눠보자면 터득하고 있는 사람 쪽에 속하는데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좀 자신감도 너무 없고 막 계속 비교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고 이럴 때는 절대 그림의 SNS 계정이나 다른 사람 그림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미술학원을 다니면 좀 어쩔 수 없긴 한데 최대한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넘사벽 실력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들 학생들이 말하기 존잘림이라고 한다던데 제가 요즘 유행어를 학생들한테 배워서 요즘은 또 존잘림 말고 다른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존잘림을 찾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존잘림 그림만큼 따라잡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질어질하고 이거 마라톤이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장 한 장에 일일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 그림과 이렇게 비교를 하다가 좀 많이 지쳤다. 그러면 저의 존잘님인 만화가 분들을 이렇게 그림을 보고 연출을 보면서 와, 미쳤다. 나도 저렇게 선 쓰고 싶다. 연출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정말 형태가 예술이야. 막 이러면서 열심히 하지? 이러면서 마음을 다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존잘님이자 롤모델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작가님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림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벌써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옹이야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있고요. 몸이 안 좋아서 직장을 그만두고 잠깐 쉬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졌어요. 처음에는 이럴 땐 쉬어야지 하고 재충전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잠잠해질 것 같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직장을 구하는 게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싶었죠. 심심하던 차에 웹툰을 쭉 보다가 푹 빠져서 직접 그림을 그리기까지 되었네요. 치인트를 이때 처음 보았는데 와, 이걸 이제서야 봤다니.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만화책 보고 따라 그리기를 좋아했던지라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니 너무 즐거웠어요.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몰라서 추천책 검색해서 책대기 하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드로잉 수업도 몇 달 듣고 하다 보니까 벌써 그림을 그린 지 1년이 넘었네요. 크로키가 그림 실력 향상에 좋다기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다가 마니님 채널에 입성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이런 퀄리티의 강의들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금방 실증내는 제 성격상 이렇게 오래 그릴지 몰랐는데 잘 그리는 것과 별개로 이제 관심을 계속 갖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도 재능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정말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물론 그림이 쑥쑥 좋아지던 시기를 지나서 현재 방황 중이기는 한데 쉬어가면서 그린다고 생각하며 놀면서 그리고 있어요. 부끄럽지만 1년 전 크로키 첫 시작할 때와 현재 크로키 사진도 첨부해봤습니다. 저는 세상 뿌듯한데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죠. 크크크크. 이제 보고 그리는 거에서 조금 더 캐주얼하게 그리려고 시도 중이에요. 꾸준히 노력해서 마니님처럼 예쁜 선을 한 번에 쏙쏙 뽑고 싶어요. 저도 경험치가 누적되면 언젠가 제 그림체를 갖게 되겠죠? 다들 즐거운 그림 생활 하시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마니님 채널도 오래오래 배웠으면 합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옹이야님이 보내주신 그림도 봤는데 1년 사이에 정말 많이 늦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림을 그리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걸 반복을 하셨을지가 정말 어느 정도 상상은 좀 되는데 절대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치인트 정말 명작이죠. 흡입력 있는 스토리에다가 그 캐릭터들이 다 입체적이어서 저도 처음 딱 스타트를 끊고 잠 못 자고 쫙 정주행했던 웹툰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 치인트가 좀 웹툰에 대한 편견을 깨준 그런 만화이기도 해서 더 오래 기억에 좀 남는데요. 옹이현님께서 이제 그림이 쑥쑥 좋아지던 시기를 지나서 방황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던가 아니면 꼭 그림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뭔가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막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듯 쭉 막 늘고 달리는 것 같다가 그 어느 순간 좀 약간 기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기간이 꼭 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기간이 대체로 그림에서 큰 성장을 위한 아주 큰 산, 큰 고비 이런 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옹이야님의 그림도 보면 이제 모작에서 창작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그림체를 어떻게 옹이야님의 그림체로 이렇게 녹여내는가, 그러니까 본 것을 그냥 따라 그리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옹이야님의 그림체로 옹이야님의 시선으로 어떻게 녹여내는가 가 이제 좀 해석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을 넘기고 나면 또 한 번 크게 성장한 기간으로 기억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느긋하게 놀면서 그리듯 애정이 꺼지지 않게 잘 이렇게 보듬어 가면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6분의 사연을 모두 들어보고 대화를 좀 하는 느낌으로 정말 라디오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 사담도 좀 곁들여 봤는데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도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좀 흥미로운, 좀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마니의 라디오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찾아올게요. 늘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